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화된 지방이 암세포를 계속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았지만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 있는 여러 많은 중증 환자들이 회복되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암에 대한 그 해답을 찾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 세계적인 심장 전문 1호,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암 전문가들이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콜린 캠벨 교수님도 그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범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고, 콜트 에셀스틴 박사님도 누가 범인이냐면 바로 지방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범인이고, 지방이 여러분의 유방암과 폐암과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버드윅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 같으세요. 뭐냐면 건강을 키우는 진짜 지방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암을 키우는 가짜 지방, 일명 트랜스 지방산, 그리고 경화유 아시죠? 트랜스 지방산, 감자를 먹을 때 기름에 튀기고 지글지글 튀긴 그런 가공식품을 만들 때 쓰는 가짜 지방, 이게 바로 암을 키우는 주된 범인이라면, 건강을 키우는 진짜 지방, 이 버드윅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바로 리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황 단백질과 특별히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가 2, 오메가3가 1 해서 2대1 비율로 만났을 때, 황 단백질과 예를 들면 아마씨가 결합했을 때 이 종양이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평생을 연구하셨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암을 키우는 가짜 지방과 건강을 키우는 진짜 지방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귀엽게 생기신 연세가 지긋하신 박사님이 바로 닥터 조헨나 버드윅 박사님이십니다. 버드윅 박사님은 일명 버드윅 다이어트로 상당히 전 세계에 많은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암 전문가들에게, 캔서 코치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실어주신 박사님이십니다. 일명 버드윅 박사님의 버드윅 식사법의 이 장점이라고 할까요? 버드윅 식사법이 많은 그 종양을 줄이는데 어떤 탁월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버드윅 프로토콜의 가장 큰 장점은 provides oxygen to the cell. 세포에 무엇을 공급한다? 산소를 제공합니다. 공급해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님은 암이 생기는 기전, this is the beginning of cancer. 암이 생기는 기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상태에서부터 암이 시작된다? 세포가 해마다 뭐가? 산성이 계속적으로 산성화된 음식과 산성화된 환경 가운데 노출될 때,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과 각종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때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점점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이제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포가 비정상적 앱노말이 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 멜리그넌트, 악성세포라고 하고, 이 악성세포가 바로 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버드윅 박사님이 첫 판에 때리는 게 뭐냐면 provides oxygen to the cell. 세포에 무엇을 공급한다? 산소를 공급해준다. 버드윅 프로토콜의 첫 번째 장점이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시는 건 한결같이 암은 뭐가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암은 질병이 아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왜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을 자꾸 병으로 공격해서 이 암을 자꾸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로 암을 자꾸 공격하면 암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된다고요. 암세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암은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오히려 여러분의 세포나 장기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걔가 붙들어주고 있을 뿐이에요. 붙들어주고 있는 매개체일 뿐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스스로 녹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 환자들에게 공통점은 정상인들에게 있는 빨간색의 헤모글로빈 대신에, 적혈구 대신에 초록색의 물질이 보입니다. 요 초록색 물질을 없애버리면, 녹여버리면 암세포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딕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은 provides oxygen to the cell,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prevents free radical damage,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버딕 프로토콜의 가장 큰 또 장점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손상되는 것, 세포가 망가지고 병드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버딕 프로토콜의 가장 큰 또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Surprise Essential Fatty Acid,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정상인들에게 있는 빨간색의 적혈구 대신에 암 환자에게는 빨간색 적혈구 대신에 초록색의 물질이 있는데 그걸 누가 녹여주냐면 바로 이 Essential Fatty Acid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이 공급될 때 그 초록색이 없어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봅니다. Energize Normal Cell, 정상세포에 뭐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딕 프로토콜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helps detoxify the body, 신체에 해독 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버딕 프로토콜의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과연 버딕 박사님이 나는 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큰 보물을 얻게 된다고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버딕 프로토콜은 설명하기 전에 이 버딕 박사님은 유명한 대체의학 암 치료 방법으로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올라갔고 이 조앤나 버딕 박사에 의해서 이 버딕 프로토콜이 버딕 다이어트가 창안되었습니다. 버딕 박사님의 가장 중요한 의학계의 공헌은 바로 필수 지방산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녹여내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이 여기 보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던 보통 아이들에게 샌드위치 해줄 때 맨날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녹여서 많이 해주셨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학교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샌드위치 팔 때 아주머니들이 그 불판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녹여가지고 빵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굽는 거 보셨죠. 바로 이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산. 기름이 많은 식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공급할 경우에 식품회사는 선반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기름의 화학적인 성분을 이렇게 변화시켜줍니다. 1950년에 버딕 박사는 화학적으로 변환된 경화유, 일명 트랜스지방, 가짜 지방이라 불리는 이 트랜스지방이 바로 세포벽을 병들게 하는 딱딱하게 굳은 지방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포들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심장혈관에 세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기름이 딱딱하게 혈관에 굳어서 그것에 의해서 심장질환이 생기고 그것이 간에 가서 쌓이면 간암이 되고 폐에 가서 쌓이면 폐암이 되고 유방에 가서 쌓이면 유방암이 되고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면 여러분이 항암 방사선 수술하면서 계속 재발전이 때문에 이 고통을 앓는 그런 그 역순환을 반복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저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기 다녀가신 양모모 여사님 간 청소도 열심히 하셨죠. 예, 해독요법 열심히 하셨어요. 병원 가셔서 검사했더니 갑상선 암인데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해서 이 박학 선생님하고 계속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 여사님 여기 계시는 동안도 또 가서도 이제 먼저 검사를 하러 갔더니 갑상선이 5cm인가에서 0.2cm로 줄어들었죠.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딕 박사는 이런 경화유, 즉 지방이나 기름이 세포들의 전기장을 닫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만성 퇴행성 질병과 암에 걸리게 하는 주범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한 산화 효소가 이 지방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열을 가하고 끓이면 높은 온도에서는 지방이 딱딱하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결핍돼서 생긴 병이 암이고 모든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버딕 박사는 또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의 결핍이 암세포를 성장하고 유도하고 생성하고 전이시키는 주범이 되고 또한 다른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이 생기는 원인은 경화유 때문에 암이 생긴다면 또 다른 원인은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결핍되어 있을 때 암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자,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필수 불포화 지방산을 암 환자에게 공급했더니 그 초록색의 물질이 없어지면서 다시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종양이 스르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많은 올리브유 같은 아이들, 또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제 일명 필수 지방산인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오메가6는 주로 그 포도씨유나 또는 콩기름,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리놀렌산 성분이 대표적이고요. 또 오메가3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생선이나 뭐 참치나 또는 연어, 고등어 이런 생선 종류에 많은 DHA나 EPA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오메가3라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오메가3를 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생선을 드시지 않아도 이미 바닷물에 다 오염이 되어 있고 또 수온에 의해서 중독되고 또 그 생선의 기름이 맥기온인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껐다 켰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알파리놀렌산 성분인 오메가3가 나중에 그것이 수용성으로 우리 몸에서 DHA와 EPA로 환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오메가3가 많은 견과류나 채소 가운데 있는 오메가3를 받는 방법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머드윅 박사님은 뭘 발견했냐면 암은 세포가 너무 많이 분열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정상세포는 분열하고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증식을 멈추는 게 정상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뭐가 틀리냐면 손상되고 망가졌으면 지가 아포토시스 명령에 의해서 세포가 너 죽어야 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지 않고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고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망가지고 이 병든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무한대로 증식해요. 이것이 바로 이 암세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드윅 박사는 암은 세포가 너무 많이 분열한 결과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세포가 계속 세포 증식을 하고 이것이 세포벽 안에 가짜 지방을 계속 쌓아놓게 만들고 대신 좋은 지방은 결핍되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방이 분해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뭐 치킨 같은 거 기름에 자글자글 튀길 때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과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지방 안에는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마씨나 뭐 들깨나 뭐 참깨나 뭐 채소 가운데 있는 견과류에 있는 건강한 지방 안에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자군이 있는데 그 전자군이 지방으로 하여금 산소를 묶어두게 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산소와 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과 결합함으로 뭐가 돼요? 지용성이 돼요? 수용성이 됩니다. 여러분 수용성이 뭔지 아시죠? 지방에 녹는 게 수용성인가요? 물에 녹는 게 수용성이죠. 건강한 지방은 산소와 붙어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물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로 용해되는 것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고 높아질 수 있겠죠. 이 수용성은 세포가 망가졌을 때 회복시키는 일을 해주고 세포를 새롭게 재생산해주고 뇌나 신경계나 감각신경기능 등의 모든 성장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수용성 지방산은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전체의 기반은 지질대사에 기초합니다. 지방대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뜩이나 동물성 단백질에다가 기름에 튀겨버리시게 되면 경화된 이 경화유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세포 내의 전자군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 이 가짜 지방은 단백질과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 지방이 결국 순환을 막아서 이 기름기가 이제 딱딱하게 굳으면서 심장에 손상을 주고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억제하고 혈액과 림프액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름이 딱딱하게 굳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삼겹살을 드실 때 여러분이 먹을 때는 모르는데 그거 닦으려고 그릇 닦으려고 보시면 어때요? 불판이 딱딱하게 그 기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굳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세포 속의 상황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특별히 마가린이나 튀긴 음식이 바로 이런 해로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 혈관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드윅 박사가 지방대사에 관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1950년대 지방대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수천 명의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서 건강한 사람들의 것과 암 환자들의 세포를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런데 중병에 걸린 환자들의 피에는 주요 필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인지질과 리포단백질, 지질과 결합한 단백질을 일컬어 리포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들의 피에는 이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에는 이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충분하게 있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러한 성분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부족할 경우에 암세포의 증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암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했을 때 건강하고 빨간색의 산소가 풍부한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는 대신 이 연두색의 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는 빨간색의 적혈구 대신에 뭐가 있어요? 연두색의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드윅 박사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이 연두색의 물질에 필수 지방산을 보충해 줬더니 암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혈액 속에 그 이상한 연두색의 물질이 건강한 적혈구로 교체됐을 때 바로 리포단백질과 인지질이 놀랍게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필수 지방산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함께 생기게 되고 혈액이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발견이죠. 하나도 안 놀라우신가 본데. 너무 놀라우셔서 꾸벅꾸벅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평생을 이 암 연구에 바치신 이 버드윅 박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일체 비결들을 알려주신 많은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두 필수 지방산은 바로 리놀릭산인 즉 오메가6 지방산과 알파 리놀렌산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암에서 회복되려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가장 좋은 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2대1이 비율이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니까 암 환자는 붉은색의 적혈구 대신에 초록색의 물질이 있었는데 이 초록색의 물질을 정상으로 바꿔주니까 이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종양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두 가지 물질이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오메가6와 오메가3였는데 오메가6는 2대 1로 오메가6 대 오메가3가 2대1 비율로 공급했더니 종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6는 대표적인 게 바로 채소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죠. 특별히 옥수수, 홍화씨, 면화씨, 땅콩, 대두콩, 콩에 오메가6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리놀릭산은 중요한 오메가6 지방산이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감마 리놀렌산으로 변환시킵니다. 또 다른 오메가6 지방산은 복합 리놀렌산이나 감마 리놀렌산 그리고 아라키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오메가6에는 대체적으로 채소와 견과류에 오메가6가 많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이 버드윅 식사법으로 드시죠? 아침에 오메가6가 많은 뭐 드세요? 뭐 드세요? 아마씨 뭐에다가 개서 드셔요? 콩물에 드시죠? 예, 콩물에 오메가6가 많죠? 그래서 콩물에다가 자, 오메가3를 드시는데 오메가3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던 거. 콩물에다 뭐 넣어서 드십니까? 아마씨 보이시죠? 자, 오메가3는 바다 생선, 연어, 참치, 고등어과 몇 가지 견과류, 씨앗, 견과류나 종실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리놀렌산은 주요 오메가3 지방산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메가3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환우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오메가3를 다 들고 오세요. 오메가3가 종양 억제한다는 소리를 다들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오메가6 대 3의 비율이 2대1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보면 다 바다 생선에서 그 채취한 DHA와 EPA를 들고 오시는데 거기 이제는 수은이 많이 중독이 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티오닌 성분이 너무 과잉이면 암을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알파 리놀렌산 성분인 바로 이런 아마씨나 호두
이런 견과류로 드시면 참 좋겠는데 요 알파리놀렌산이 건강한 상태에서 DHA와 EPA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2대 1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때마다 드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버드윅 박사는 만성 질병이 바로 체내에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전자가 가득 차 있고 또 산소와 단백질을 결합해 줍니다. 그것이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면 산소를 세포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황단백질과 결합이 될 때 어떤 성분이 된다? 수용성이 돼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황단백질이 어떻게 수용성이 될 수 있냐면 뭐하고 만나니까? 예? 황단백질이 뭐하고 만나니까? 오메가6가 뭐하고 만나니까? 오메가3와 만났더니 수용성이 되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지방이 어떻게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원리를 아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대표적인 황단백질 여러분이 아침에 드시는 게 콩물이죠. 콩물에다 뭐 드세요? 아마시 드시죠.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만났더니 수용성이 돼서 여러분의 세포 내의 전자군을 녹여서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버드윅 식단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포 안에서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서 이 리포단백질이 촉진시켜줘서 다시 말하면 황이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결합하면서 수용성이 돼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이 막혀있는 모든 독소들, 혈관 독소들을 다 치우고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초록색 물질을 대신 이 적혈구, 붉은색의 적혈구로 교체시키면서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얘네들을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용이 조금 영양학적으로 조금 어려우세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이 암 전문가가 나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이 암 환자분들이 이 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분을 언급하시죠. 바로 산소 치료의 대가이신 에드 맥케이브 박사입니다. 에드 맥케이브 박사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이 자주 설명하시죠. Deprive a cell 60% of its oxygen and it will turn cancerous. 세포에서 산소를 몇 프로? 60%를 뺏기면 세포에서 산소를 60% deprive, 뺏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암으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에드 맥케이브 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암 환자는 어떻게 하면 암에서 회복되실 수 있을까요? 수술하시면요? 항암하시면요? 방사선 하시면요? 여러분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항암으로 수술로 계속 이 마취약과 그런 항암제 독소로 세포를 계속 질식시키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세포가 계속 질식되겠습니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게 다 그거예요. 암 환자들이 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재발전이 여러분도 계속 지금 재발전이 전철 타고 여기까지 오시게 됐잖아요. 원인이 뭐냐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생각들은 안 하고 다 뭐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 증세만 억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방에서 유방 절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유방을 절제하면서 거기 사용했던 모든 약물들과 항암 독극물이 계속 폐로 스며들고 림프로 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재발전이 언제까지 이 전철을 타실 겁니까?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치유가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치유가 들어가시려면 내 몸속에 있는 적혈구 대신에 이 초록색 물질을 없애시면 돼요. 뭘로 없애면 돼요?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이 재기능을 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드 맥케이브 박사가 어떤 책을 내셨냐면 Flood your body with oxygen.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퍼부어라? 산소를 들이부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마을 오셨잖아요. 세포의 산소 포화도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산성화되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산성화된 음식 먹어보면 계속 세포에서 산소를 뺏기시겠죠. 세포에서 산소를 60% 뺏기는 것이 암이라면 산소를 더 이상 뺏기지 않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산소를 안 뺏길 수 있습니까?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안 드시면 세포에서 산소를 뺏기지 않으시겠죠. 자, 대표적인 산성화된 음식이 뭐예요?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뭔지 아시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또 생선 속에 많은 메티오닌,
콩에는 적당한 분량의 메티오닌이 있지만 생선의 기름 속에는 이제 이 과잉 메티오닌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성화된 음식을 제한해 주시면 세포에서 산소를 안 뺏기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면서 장수 산책로를 오르내리시면서 운동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시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지시겠습니까? 이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세포에서 산소 포화도가 세포에서 산소를 60% 빼앗기지 않으면 암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 세포에서 산소를 뺏기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꾸 세포를 질식시키는 환경으로 가지 마시고 세포를 질식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항암제 독극물이 들어가면 세포가 질식됩니다. 네, 또 수술하는 약물들 다 세포가 질식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포에서 산소를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산성화된 음식 때문에 건강한 음식 대신에 건강한 음식, 산성화된 환경 대신에 이 건강한 환경, 공기가 잘 통과하는 환경에 매일 등산을 하시고 또 특별히 이기적이거나 교만하거나 이 스트레스 계속 뚜껑 열리시는 산성화된 마음이 알칼리로 바뀌셔야 됩니다. 아셨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들이부어라? 예, flood your body with oxygen. 여러분의 몸에 산소를 좀 들이부으시면 암에서 해방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드 맥케이 박사가. 산소치료 85페이지에서 폐 안에 적혈구는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를 받습니다. 우리 폐의 적혈구는요, 놀라운 기능을 하도록 설계하셨어요. 어떻게?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산소는 들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세포가 있는 곳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산소를 혈장에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진 산소가 무엇에 의해서 세포에 끌려 들어가냐면 바로 지방산의 공명에 의해서 세포에 끌려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림프에서 전이시키는 주범도 지방산이에요. 그때의 지방산은 진짜 지방입니까? 가짜 지방입니까? 가짜 지방은 이 전이를 시키는 주범이라면 진짜 필수 지방산은 세포에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소가 지방산에 의해서 세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필수 지방산에 의해서. 자, 전자가 풍부한 지방산은 호흡효소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세포 산화의 기본 물질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황이 풍부한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데 신체 산화를 증가시키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그 안에 전자가 보호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화된 지방이 암세포를 계속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화된 지방이 뭡니까? 여러분이 드시면 계속 암을 크게 하고 계속 암을 생성하고 성장하고 전이시키는 주범이 경화된 지방이라면 경화된 지방이 뭔지를 아셔야 안 드실 수 있잖아요. 뭐가 경화된 지방입니까?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자, 그러면 오늘 또 댓글 달릴 겁니다. 원장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 드시고 사셔야 돼요? 필수 지방산, 예,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로 하늘마을 식단의 상따를 뿌려주죠. 네, 바로 이 경화된 지방이 암세포를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 환자들에게 있는 이 초록색 물질을 인지질과 리포단백질로 환원시키셔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독소를 녹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이 뭘로 바뀌도록? 붉은색의 적혈구로 바뀌도록 여러분이 필수 지방산을 오메가6와 오메가3가 2대1 비율로 드시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버드윅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암에 관한 해답을 얻었다. 여러분도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버드윅 박사님이 평생토록 연구한 그 연구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우셨습니까? 예, 화학적인 용어도 나오고 생화학적인 용어도 조금 나왔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암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네, 세포에 산소 포화도를 빼앗기지 않고 에드 맥케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다가 산소를 들이부으시려면 산소를 뺏기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산성화된 음식 계속 드시면 되겠죠? 될까요?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산성화된 환경에 계속 노출되시면 될까요? 네.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경화된 지방의 암세포를 계속 생성하고 성장하고 전이시키는 주범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님이 지방이 범인이다. 여러분의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폐암 모든 암의 원인이 누가 범인이다?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지방이 범인인데 이 버드윅 박사님은 지방이 여러분을 살린다. 암 환자를 살린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지방이? 가짜 지방이 진짜 지방이. 진짜 지방인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2대1 비율로 먹을 때 여러분의 건강이 아주 쑥쑥쑥쑥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 초록색의 그 물질이 붉은색으로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드윅 박사님은 나는 암에 관한 해답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 의사들은 듣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나의 방법에 감명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특별한 거래를 요구했다. 참 의료계에 많은 비하인드들이 있습니다. 암의 진실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산학과 이 양심적인 그 의료인들이 상당히 많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치유나 이런 대체의학이나 이런 기능의학이나 이런 방법으로 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드윅 박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드윅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결, 나는 정말 암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정말 그 평생을 연구하신 그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버드윅 박사님의 그 평생의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